지금도 울려요. 밤 3시가 되면 꼭 그 시간에만 초인종이 울립니다. CCTV에는 아무도 없다고 나왔는데 문 앞 바닥에는 남편 지팡이 자국이 2개 늘 선명했습니다. 김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74세의 정자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1년이 된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이 아파트 1층에서 남편 성우와 함께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에서는 경찰서 신고 접수원이 차분하면서도 공식적인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할머니,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자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황이 섞여 있었지만 평생 남을 위해 급식을 준비해온 실무적 성격답게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처음에는 누가 잘못 눌렀나 했는데 인터폰 화면을 봐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을 열어보면 바닥에 우리 남편이 쓰던 지팡이 자국이 2개씩 찍혀 있어요. 신고 접수원은 메모를 하는 듯한 펜 소리를 내며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언제쯤 돌아가셨나요? 작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정자의 대답이 끝나자 전화선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고 접수원도 이런 종류의 신고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문을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무서워서 못 열었어요. 지금 현재 집안에 다른 분은 계신가요? 아니요, 혼자 있어요. 신고 접수원은 정자의 불안한 음성을 듣고 즉시 출동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순찰차를 보내드리겠으니까 문은 절대 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미세한 소음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수도관에서 나는 작은 진동음들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나무 현관문에 귀를 대고 복도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문에 달린 인터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은 액정 화면 속에는 복도를 비추는 희미한 조명만 보였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빛이 번진 것 같은 흰 점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흐릿하지?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복도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유독 새벽 3시 이후에만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문틈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2개의 원형 자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름 3cm 정도의 완전한 원 모양이었고 간격은 정확히 60c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 성우가 생전에 사용하던 고무팁 지팡이의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성우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지팡이에 의존해서 걸어 다녔는데 항상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지팡이를 이런 간격으로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오신 건가요?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보다는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만든 상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성우가 찾아온 것일까요? 정자는 거실로 돌아가서 구석에 세워둔 성우의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나무 손잡이에 검은 고무팁이 달린 그 지팡이는 성우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갈 때까지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한 성우를 대신해서 혼자 집으로 돌아온 지팡이였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걱정되시는 거예요? 정자는 지팡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 정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과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10분 후 아파트 단지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의 순찰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자가 사는 1층으로 올라와서 복도 전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손전등을 켜고 복도 구석구석을 비춰보았고 베테랑 경찰관은 정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바닥에 뭔가 자국이 있네요. 젊은 경찰관이 정자의 집 문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팡이 자국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자는 문을 조금 열고 체인고리를 건 채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팡이를 썼는데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아마 다른 어르신이 밤에 산책을 하시다가 잠깐 쉬셨을 수도 있겠네요. 베테랑 경찰관이 합리적인 추측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잠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이 새벽에 단지 안을 걸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왜 초인종을 누르고 가셨을까요? 정자가 궁금해하자 젊은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실수로 누르셨을 수도 있고 혹은 옛날 지인분이셔서 안부를 물으려다가 시간이 늦어서 그냥 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경찰관들은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아본 후에 정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경비실에서 확인해 줬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카메라 각도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베테랑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아니면 초인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는 전기 개통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시고 절대 문은 열지 마세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정자는 현관문을 더욱 단단히 잠갔습니다. 체인고리뿐만 아니라 추가로 걸쇠까지 모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다른 집들에서도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매일 새벽 3시에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남편의 지팡이 자국만 남겨두고 가는 것일까요? 정자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없어. 너희 아버지와 30년을 산 곳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니? 오전 10시 딸 미선이 정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48세 미선은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어머니 걱정에 자주 안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마트에서 산 반찬거리와 과일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미선은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정자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딸에게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울리는 초인종, 아무도 없는 복도, 그리고 남편의 지팡이 자국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이상한 생각도 드시고 무서운 꿈도 꾸시는 거예요. 우리 집 안방도 넓고 따뜻해요. 하지만 정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쌓아온 추억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거실 한편에 놓인 성우의 안락의자, 부엌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이 공간에 스며 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이런 말하는 거야. 정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야. 여기서 너희 아버지를 보냈고 나도 여기서 생을 마감할 거야. 미선은 어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현관문에 보조 자물쇠라도 하나 더 다시겠어요. 밤에 혼자 계시는데 더 안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상벨도 하나 달아드릴게요. 정자는 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좋겠다.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어머니와 딸은 함께 점심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미선이 가져온 신선한 야채들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정리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자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선이 돌아간 후 정자는 홀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성우의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색 나무 손잡이와 검은 고무 끝이 달린 지팡이는 성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했던 동반자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 지팡이로 매일 다녔었지. 정자는 지팡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성우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고무 끝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약간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산책할 때도 항상 이걸 짚고 다녔는데 정자는 지팡이를 다시 구석에 세워두며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문 앞에 찍힌 자국도 정말 이것 때문인 걸까? 오후 4시쯤 아래층에 사는 배순자가 찾아왔습니다. 79세의 순자는 단지에서 가장 정보에 밝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웃들의 안부를 챙기고 단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자야, 차나 한잔 하자. 순자는 자연스럽게 정자의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니?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순자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을까요? 무슨 소리요? 복도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 같은 거 말이야. 순자는 찻잔을 들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 짚고 걷는 소리도 들리고 가끔은 문 앞에서 뭔가 찍는 소리도 나고. 언제부터 그런 소리가 났어요? 정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순자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위층에서 뭔가 떨어뜨린 줄 알았어. 그런데 매일 비슷한 시간에 나더라고. 비슷한 시간이요? 응, 새벽 3시 근처. 순자의 증언을 들은 정자는 자신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건 분명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자야.
순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즘 단지 분위기가 좀 이상해. 무슨 말이에요? 재개발 이야기가 돌고 있어. 이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다는 거야. 정자는 어제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본 공지사항을 떠올렸습니다.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이미 2달 전에 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야. 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어? 새 아파트 분양받을 돈도 없고 전세 구할 곳도 마땅치 않고. 순자가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현실이 된다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새벽마다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정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벽 3시가 되면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거실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정자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분 후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초인종이 짧게 3번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친숙함도 느꼈습니다. 성우가 생전에 집에 들어올 때 누르던 방식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김없이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에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흐릿하고 여기저기 하얀 점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텔레비전 화면이 고장난 것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용기를 내어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복도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귀를 기울이자 매우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정확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여보. 정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에요? 정말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하지만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팡이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린 후 정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역시나 2개의 원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국은 어제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위치에 겹쳐서 찍혀 있어서 더욱 깊고 진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자는 그 자국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성우가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그녀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부터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기록해둬야겠어요. 언제 몇 번 울렸는지, 바닥에 어떤 자국이 남았는지 모두 적어둘 거예요. 그래야 누가 와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서 어젯밤 일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하고 정확했습니다. 급식실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기른 체계적인 습관이 이런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3월 16일 새벽 3시 정각에 초인종 3번. 연속 지팡이 자국 2개 겹쳐서 진하게 복도 빈 공간이지만 화면 흐릿함. 정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까지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기록을 마친 후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베이킹 소다를 조금 그릇에 담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문 앞 바닥에 이 하얀 가루를 뿌려두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온다면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정자는 베이킹소다 그릇을 현관 근처에 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옆동 2층에 사는 젊은 남자가 정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28세의 윤지우는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직장인으로 야근이 많아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순자에게서 정자의 사정을 들은 그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우는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밤에 이상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정자는 지훈을 거실로 안내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밤늦게 집에 들어오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몇 번 들었거든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팡이 짚고 걷는 소리 같은 건데, 그런데 사람 발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정말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현관문 근처에 작은 카메라라도 설치해 드릴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작고 성능 좋은 카메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비싸지 않나요? 정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쓰던 걸로 설치해 드릴게요. 지훈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언제 울렸는지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정자는 지훈의 제안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집에서 작은 카메라와 기록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정자의 현관문 바로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시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도 연결했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난 후 지훈은 정자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서우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정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일로 젊은 사람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전혀 귀찮지 않아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지훈이 돌아간 후 정자는 새로 설치된 카메라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화면을 통해 복도가 선명하게 보였고 시간도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정자는 베이킹소다를 현관문 앞 바닥에 얇게 뿌려두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닥에 고르게 펼쳐지자 누군가 지나가면 반드시 흔적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누가 오는지 알 수 있겠어. 정자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 11시쯤부터 정자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메라와 바닥에 베이킹소다가 있으니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5분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설치해준 작은 화면과 기존의 인터폰 화면을 나란히 놓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화면 모두 고요한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분
띠리링. 초인종이 한번 길게 울렸습니다. 정자는 즉시 두 화면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인터폰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훈이 설치한 카메라 화면도 마찬가지로 빈 복도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두 카메라 모두 똑같이 나오네.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초인종은 울렸는데 두 화면 모두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자는 문에 귀를 대고 복도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 매우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계단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30분 후 정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뿌려둔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정확히 두 지점에만 고무 끝이 찍힌 듯한 원형.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그 부분만 눌려서 동그란 모양으로 패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없는데 지팡이 자국만 있다니. 정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팡이가 혼자서 공중에 떠서 바닥을 찍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지훈이 기록을 확인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사이 저장된 영상과 초인종이 울린 시간 기록을 정자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3시 1분에 초인종이 울린 기록이 분명히 있네요. 지훈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봐도 정말 아무도 안 나와요. 저도 두 화면 다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정자는 어젯밤에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정말 이상해요. 지훈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신호는 분명히 있는데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니. 혹시 카메라가 고장 난 건 아닐까요? 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메라는 정상이에요. 다른 시간대는 모두 잘 나오거든요. 지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1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원 최동팔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66세의 동팔은 이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밤에 또 이상한 일 있으셨어요? 동팔은 약간 숨이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3시에 벨이 울렸어요. 정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CCTV 다시 확인해 봤는데 동팔은 말끝을 흐리며 머뭇거렸습니다. 역시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요즘 새벽에 택배 기사들이 가끔 들어와요. 동팔의 설명에 정자와 지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앞까지는 안 올라가고 1층에서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데 그럼 택배 기사가 실수로 우리 할머니 집배를 눌렀을 수도 있겠네요? 지훈이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동팔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별일 없으시면 다행이에요. 동팔이 내려간 후 지훈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후에 정자는 관리사무소에 내려가서 택배나 공사 관련 공지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게시판을 살펴보던 중 그녀의 눈에 띄는 공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 결과 안내. 정자는 그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확정되었고 현재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주는 2년 후쯤 시작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정자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개발보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게시판 구석에서 정자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것 같은 메모 조각이었는데 야간 점검 일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 쪽지를 주워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몇 개의 집 번호와 날짜,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집 번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정자는 의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흐려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그 쪽지를 다시 꺼내서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고 글씨가 번져서 읽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몇 개의 집 번호와 함께 취약세대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취약세대라니 무슨 뜻일까? 정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과 같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뭔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부터 정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의 초인종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다시 오세요. 허가 없이 점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문 못 열어드려요.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쯤 정자의 집 초인종이 낮에 울렸습니다. 낮 시간에 울리는 초인종은 오랜만이어서 정자는 다소 놀랐습니다. 그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신 점검 나왔습니다. 남자는 카메라를 향해 작업증과 명찰을 들어 보였습니다. KT 점검반 강도윤이라고 적힌 명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강도윤은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선로하고 전화선 점검이에요. 정자는 그런 공지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많아서 놓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뭘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정자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화했습니다. 현관문 옆에 있는 통신함이랑 인터폰 선로를 확인해야 해요. 강도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문 열어주시면 5분이면 끝나요.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일들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명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강도윤은 명찰을 다시 카메라에 가까이 대며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죄송한데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해보고 문 열어드릴게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강도윤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허가받고 온 거거든요.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정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도윤이 문틈에 손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간단한 점검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현관문 옆 벽에 있는 인터폰 배전함 커버를 손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기 상자만 열어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정자는 그의 손이 인터폰 배전함을 만지는 것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집시설물을 함부로 만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안 돼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다시 오세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강도윤은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정을 못 끝내면 다음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정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세요. 급한 일 아니잖아요. 강도윤은 문 밖에서 잠깐 서성거리며 뭔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계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자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통신 점검 나온다는 공지 있었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공지는 없었는데요. 혹시 KT에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나갈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이 와야 해요. 그럼 방금 온 사람은 뭐죠?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할머니. 전화를 끊은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가짜 점검 기사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하필 왜 인터폰 배전함을 건드렸을까요? 정자는 현관문을 열고 인터폰 배전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커버 부분에 희미한 지문 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만졌구나. 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문고리에 가느다란 실을 메어두었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건드리면 실이 끊어지거나 위치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이번에는 2번 울렸습니다. 정자는 즉시 지훈이 설치한 카메라와 인터폰 화면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두 화면 모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누르는 듯한 금속성 소리였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긱.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문에 메어둔 실을 확인했습니다. 가느다란 실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문고리를 만졌구나.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각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훈이 찾아왔을 때 정자는 어제 있었던 가짜 점검 기사 이야기와 끊어진 실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그거 완전히 수상해요.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점검 기사가 허가 없이 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문고리를 건드린 것도 이상해요. 그럼 정말 사람이 와서 그런 건가요? 정자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메라에 안 나온다는 건 뭔가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어떤 속임수요?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가리거나 피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래층에서 배순자가 올라왔습니다. 79세의 순자는 평소보다 더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어젯밤에 또 이상한 걸 봤어.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뭘 봤는데요? 새벽 3시쯤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복도 끝쪽에서 번쩍번쩍하는 걸 봤어. 번쩍번쩍이요? 정자와 지우는 동시에 물었습니다. 응, 은색 청 같은 걸 뒤집어 쓴 사람이 있더라고. 순자는 손짓을 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천을 온몸에 둘러쓰고 복도를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금방 사라져서 확실하지는 않아. 지훈과 정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색 천을 뒤집어 쓴 사람이라니 점점 미스터리가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어요? 지훈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였어. 순자가 돌아간 후 지우는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정자는 걱정했습니다. 끊어진 실이랑 가짜 점검 기사 이야기면 충분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 증언도 있고요. 정자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정자는 관리사무소에 내려가서 경비실 출입 기록을 요청해 봤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이 드나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돼요. 정자는 아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을 다시 한번 살펴보던 정자는 구석에 버려진 종이 조각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점검일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주워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여러 집의 번호와 함께 야간 확인 필요, 취약세대 표시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정자의 집 번호뿐만 아니라 순자의 집, 그리고 다른 몇 집의 번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정자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많은 내용이 보였습니다. 밤 시간대 취약, 반응 확인, 접근 용이성 같은 단어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과 같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모든 문을 잠그고 비상벨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정자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옷이 스치는 소리나 뭔가 금속성,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복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더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비상벨을 누를 준비를 하면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뭔가 가느다란 도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정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즉시 복도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빠르게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즉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따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문고리 부분에서 작은 금속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정자가 수집한 종이 조각들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자에게 당분간 더욱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선으로 초인종을 울리는 기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은색 천으로 카메라를 속이는 방법도요. 다음 날 오전, 지우는 집에서 특별한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컴퓨터 일을 하면서 각종 전자기기들을 다루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무선 신호를 잡아내는 작은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리모컨이나 무선 초인종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새벽에 어떤 무선 신호가 오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우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기계를 정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정자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초인종이 무선이면 반드시 신호가 있을 거예요. 지우는 그 장치를 정자의 집 거실 창가에 설치했습니다. 작은 화면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과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다른 신호가 없었지만 가끔씩 이웃집 리모컨이나 다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약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뭔가 특별한 신호가 잡히면 기록될 거예요. 지훈의 설명을 들은 정자는 희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정자는 어제 주워온 점검일지 종이 조각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로 구석구석 살펴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글씨들이 더 보였습니다. 경비실 협력, 야간 시간대 교신, 출입 통제 해제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실 협력이라니.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경비원 동팔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어색한 반응들과 애매한 대답들이 새삼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오후 2시쯤 정자는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 주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가 버려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시판 옆 쓰레기통 근처에서 정자는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선 초인종 리모컨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선으로 초인종을 조작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는 또한 단지 내 취약 시간대, 새벽 2시에서 4시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 거주 독거세대 우선 대상이라는 무서운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 종이들을 모두 모아서 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은 종이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예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계획인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정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독거노인들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찰에 이걸 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무선 신호 기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날 저녁부터 정자는 지훈이 설치한 신호 감지 장치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하던 화면이 새벽 2시 50분쯤부터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래프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뭔가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2시 58분, 갑자기 화면에 큰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강한 무선 신호가 1층 경비실 방향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에 정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이번에는 한 번만 짧게 울렸습니다. 정자는 즉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장치는 누군가 무선 리모컨으로 초인종을 울렸다는 증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침에 지훈이 기록을 확인하러 왔을 때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완벽한 증거가 나왔어요. 새벽 2시 58분에 경비실 쪽에서 강한 무선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2분 후에
할머니 집 초인종이 울렸고요. 지우는 화면에 저장된 그래프를 정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분명히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정자는 다행스러워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지우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색 천으로 카메라를 속이는 방법이요. 순자 할머니가 본 그 반짝이는 천말이에요. 지우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은박지나 반사천을 사용하면 카메라의 적외선 센서를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하는 카메라들은 강한 반사광에 의해 화면이 하얗게 번져서 제대로 촬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CCTV에 아무도 안 나왔구나. 정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천을 뒤집어 쓰고 무선 리모컨으로 초인종을 울린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누가 범인인지도 거의 확실해졌고요.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동팔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약간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또 이상한 일 있으셨어요? 동팔의 질문은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3시에 벨이 울렸어요. 정자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팔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요? 정자는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동팔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워낙 민감한 시기라서 괜히 소란 피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요. 지우는 동팔의 말을 들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원이 주민의 신고를 말리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동팔은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동팔이 사라진 후 지우는 정자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경비원이 너무 수상해요. 경찰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정자와 지우는 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비실 주변을 지나갈 때 정자는 무심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팔의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 중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은 검은색 리모컨 같은 기계였습니다. 일반적인 TV 리모컨과는 모양이 달랐고 안테나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저기 봐요. 정자는 조용히 지훈의 팔을 찔렀습니다. 저 검은 기계 말이에요. 지훈도 창문을 통해 경비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저건 무선 리모컨 같은데요. 초인종을 무선으로 울리는 기계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지훈도 동의했습니다. 무선 신호 기록, 종이 조각들, 그리고 경비실의 수상한 리모컨까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 무선 신호 기록, 그리고 경비원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제야 지난 며칠 동안의 공포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정자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령이나 귀신은 없지만 사람의 악한 마음은 정말 무서워요. 지우는 정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와 지우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그날 밤 새벽 2시 45분 아파트 단지 1층 구역 일부의 복도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정자는 거실에서 지훈이 설치한 무선 신호 감지 장치와 인터폰 화면을 번갈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범인을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는 각오로 잠을 이루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신호 감지 장치의 화면에 작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방향에서 약한 무선 신호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새벽 2시 58분 복도에서 매우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사람이 걷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금속성 물건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복도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예상대로 정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초인종이 울린 후에도 복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용기를 내어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문 바로 밖에서 뭔가 금속성 도구를 사용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어락 주변을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지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와요. 범인이 문 따고 있어요. 5분 후 문을 따는 소리가 더욱 본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도구가 도어락 틈새에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정자는 비상벨을 손에 쥐고 언제든지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문을 따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의 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복도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천을 휘두르는 소리와 함께 빠르게 도망가는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정자의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자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형사 1명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정자와 지훈이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선 신호 기록, 종이 조각들, 그리고 문고리에 남은 도구 흔적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인 범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무선 신호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형사는 지훈이 보여준 그래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신호가 나온 시점과 초인종이 울린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네요.
경찰은 즉시 경비실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는 동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정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지훈이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경비실 내부를 자세히 수색했습니다. 동팔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검은색 리모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취약세대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단지 내 독거노인들의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번호, 생활 패턴, 가족관계, 경제 상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자의 정보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 활동 일지라는 문서에서는 지난 한 달간 각 집을 대상으로 한 점검 기록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울리는 시간, 주민의 반응, 보안 취약점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형사는 서류들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동팔은 강도윤이라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니 강도윤은 재개발 업체와 관련된 브로커였고 동팔은 그의 지시를 받아 단지 내 취약 세대들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1층 101호 마지막 확인. 문 열리면 바로 연락. 이사 권유 서류 준비됨.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오늘 새벽까지도 오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범죄였군요. 형사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설명했습니다. 취약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자발적으로 이주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을 줄이거나 토지를 싸게 매입하기 위한 수법이에요. 정자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과 같은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동팔과 강도윤을 수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잡을 겁니다. 형사는 정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도윤이 인근 모텔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은색 반사천, 도어락 따는 도구, 그리고 여러 개의 무선 리모컨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도윤의 휴대전화에는 재개발 업체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의 독거노인 주택들도 같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비원 동팔도 이틀 후 고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도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단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 출입을 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만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동팔은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나쁜 일에 연루되게 되었어요. 형사는 정자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싼 값에 집을 팔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할머니 경우에는 초기 단계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로 집을 팔고 이주한 노인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더 큰 범죄 조직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지훈의 도움과 자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아파트 단지에서는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경비 체계를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며 독거노인들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자는 지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훈도 정자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범인을 잡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정자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도윤과 동팔 모두 구속되었고 재개발 업체와 연관된 다른 조직원들도 연쇄적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 47건의 독거노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로운 경비원이 배치되었고 보안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각 동마다 비상 연락망이 구축되었고 독거노인 가구에는 비상벨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심하고 지내세요. 딸 미선이 찾아와서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밤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알겠어. 이제 무서워할 일은 없을 거야. 정자는 딸을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편 성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새벽 3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3시 7분. 갑자기 초인종이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띠리링. 정자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번에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모두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7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남편 성우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정자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것 같은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자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어떤 자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그때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있는 가스밸브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게 발견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자는 즉시 가스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구석에 있는 성우의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팡이가 평소보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거예요? 정자는 지팡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위험한 걸 미리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정자는 지팡이를 조심스럽게 바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웃들도 도와주고 미선이도 자주 와주고
당신이 없어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정자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와서 안부 물어봐 주세요. 너무 자주는 말고 정말 위험할 때만. 그 후로 정자의 집에서는 더 이상 새벽 3시에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고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정자는 단지 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자를 비롯해서 다른 독거노인들도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끼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 외롭지도 않고 안전하기도 해요. 정자는 모임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서운 일도 생기지만 함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지훈도 가끔씩 이 모임에 참여해서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보안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1년 후 정자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젊은 친구가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자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비슷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독거노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업체들도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자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많은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정자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용기 내서 말하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날 밤 정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잡혔고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노인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가스밸브 알려준 덕분에 큰 사고도 피했고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편안히 쉬세요. 저는 여기서 건강하게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갈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자처럼 용기를 내고 이웃들이 서로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웃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개 드라마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